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생 시와헤드 2부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예린입니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구글 덕분에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지난주 벌써 목요일, 금요일 이틀 연속 연중 최고점을 높인 나스닥인데요. 구글 주가는 하루 사이에 16% 급등하면서 구글의 시가총액은 하루 사이에만 76조 이상 불어나는 기염을 토했죠. 이 같은 구글 효과가 우리 증시에도 녹아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조금 어렵다는 분석들이 일부에 많이 있었습니다. 구글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중심인 기업인 반면에 우리 전통적인 IT주들은 하드웨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모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 가운데 구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종목은 나올 수 있을런지요. 두 번째로 오늘장 키포인트는요. 아마 조선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 이어서 삼성중공업이 주 단위의 손실을 낼 것으로 2분기에 추정되는 가운데 오늘 이 와중에 대우조선해양이 그리스로부터 LNG선 한 척 수주를 이뤄냈거든요. 조선주의 어려워진 투자 심리를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뉴스가 될런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장 끝나고 나서 LG화학이 역시 기대치에 부합하는 아니 그 이상의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증권사들은 빠르게 LG화학의 목표가를 높이고 있는데 오늘 화학주들 한번 조선주와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오늘 예상 시가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코스피는 2070선대 여전히 머무르겠지만 후반대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780선 정도에 바짝 붙인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 출발 이전에 개장 포인트 간단하게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예병구 멘토 그리고 샘플러스 김태한 멘토 함께 해주실 거예요.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멘토님 먼저 오늘장 개장 포인트 짚어주시죠. 예, 방금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구글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구글 같은 경우에 지금 명확하게 미래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개발 쪽에서도 보면 미래차 시장 그러니까 즉 스마트카 시장 이런 쪽으로 명확하게 가고 있고요. 구글이 또 무인차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본격적 미래차 시장의 서막 이렇게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동차 전장 장비 만드는 마동산 테크, MDS 테크 좋게 보고 계시죠? 김태환 멘토님의 포인트도 들어볼게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 지속 여부가 일단 시장에서 당겨진 조정 여파가 조금은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오늘 만약에 시장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어떤 지수의 여파, 하락 여파 자체가 깊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이런 같은 장세 속에서는 실적주 중심의 저가 매수 관점 그대로 유지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응하신다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아침장 일단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7월 20일 월요일 이제 막 우리장 개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로운 뉴스들이 많이 있긴 한데요. 일단 지난주 마지막 거래 미국에서 나스닥만 사상 최고가를 찍었다는 소식, 구글의 어닝이 뒷받침이 됐었고요. 이런 효과들이 우리 증시 이제 드문드문 사이사이에 IT 종목들에 녹아들 수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우조선해양이 수조 원대, 2조 원, 많게는 3조 원까지 2분기에 손실을 낼 가능성이 이미 거론이 된 가운데 LNG선을 한 척 수주를 했습니다. 그리스로부터 수주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장 아침에는 삼성증권이 이런 수주 소식을 갖고 대우조선해양 많이 빠졌으니까 사야지라고 단기 매매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리포트도 나와 있는 가운데 오늘 조선주들 움직임 어떨지 궁금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장 끝나고 나서 LG화학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미 2분기 관련해 내놓은 바 있습니다. 자, 이제 막 스타트를 하는 것 같네요. 예 멘토님 개장 가르쳐주시죠. 전체적인 개장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지금 특히 중소형주 강세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두드러지고 있는 장세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실적적인 측면이 우려가 되는 쪽은
대형주 쪽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로 돈의 방향성들이 조금 다시 몰리고 있다는 점, 특히 많이 강조드렸던 사물인터넷, 미래차 시장들이 오늘 조금 움직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물인터넷 시장 역시 또 좀 강한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께서 꼭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은요, 강북학 선생에서 지금 출발이 됐습니다. 0.31포인트가 오른 2077선에서 코스피는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강한 모습이죠. 5포인트가 오른 77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도랠리 속에 실적 시즌에 본격 돌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시가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코스피는 살짝 파란불로 바뀝니다만 뭐 많이 빠지는 건 아니고요.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하게 오늘장 개장을 해줬습니다. 계속해서 업종별 흐름 알아보죠. 네. 일단 그 시장 자체가 그래서 시장은 이제 강보합권 정도 선에서 약보합권을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좀 강세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역시 지수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수의 흐름은 비금속 광물 업종을 비롯해서 종이목재, 유통, 서비스업 이런 업종들이 소폭 플러스권을 출발하는 그런 모습이고, 이에 반해서 이제 금융업이나 또는 이제 통신, 보험, 운수 창고, 철강 및 금속 이런 업종들 자체는 약세를 출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좀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1.2% 하락해서 128만 9천을 보이고 있고요. 이번엔 대조적으로 SK하이닉스가 단기 급락에 따라서 소폭 반등해서 4만 200원을 보이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종목별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시장과 달리 지수의 오름폭과 더불어서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은 금속, 운송 장비 부품, 기타 제조업종을 제외하고서는 모든 업종들이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통신 서비스 업종이 오늘 좀 생각보다 상당히 강하게 5.39% 오름폭을 보이면서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와 더불어서 디지털 콘텐츠, 통신 방송 서비스, 금융, 통신 장비 이런 업종들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그런 시장 자체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주들의 흐름인데요. 아침 시장 개장가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서 여전히 삼성중공업, 그리고 현대중공업, 한진중공업, 여기다 현대미포조선까지 약세 출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부 이제 수주를 했지만 향후에 실적 자체가 여기서 되돌림을 주기까지는 시간적인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선주들에 대한 저가 매수 관점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그런 전략 자체가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샘도 지난주 금요일 장 끝나고 나서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내놓았는데 오늘 역시 급반등하네요. 7% 급등하면서 한샘 주가가 31만 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실적 관련된 종목 그리고 조선주 당연히 전략 세워드릴 거고요. 이번엔 수급 분위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앞서서 김태현 멘토님이 여기서 시장은 사실 외국인한테 달렸다 그런 얘기 해주셨었는데 멘토님 한번 수급 살펴주세요. 예, 일단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코스피 쪽에서는 팔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지금 사고 있는 형국이고요. 네. 매도 규모는 뭐 크게 크지는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조금 135억 정도로 조금 강하게 좀 매도가 나오는 반면에 개인들이 137억의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코스닥에서는요 외국인 기관이 사고 있고 오히려 개인들은 팔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관들이 지금 굉장히 강한 쪽 코스닥 쪽에 수급을 보이고 있다. 결국은 코스닥 쪽은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강한 수급 주체가 되면 더욱더 강한 시세 흐름들이 나오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선물 쪽에서의 흐름이 중요한데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윗방향을 계속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금요일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지금 오늘도 역시 216계약으로 지금 먼저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방향성을 위쪽으로 보고 있다는 점, 그렇다면 이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는 오후장 들어 지금 코스피 쪽의 매도세가 매수세로 변환이 될 수도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강한 수급 주체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투신 쪽에서 오늘 코스닥 쪽에 강한 매수세가 있다는 것도 긍정적 역할을 해 들어갈 것이라는 거 꼭 좀 참고를 해보셨습니다. 투신 쪽에서 선물 역시 방향성을 위쪽으로 잡고 있다는 것도 결국은 이런 투자 신탁은
앞으로 시장 자체를 방향성을 위쪽으로 보고 있는 썸머랠리 쪽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 서머랠리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고 서머랠리 얘기를 해주셨던 예멘토님의 수급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개장을 했을지 확인을 해볼게요. KB 외환 선물로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 차례 트라이를 했던 1,150원대 오늘 개장가로 보여주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외환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종가 대비 2원 50전이 상승한 1,150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149원 20전과 1,151원 50전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개장가보다 소폭 상승한 1,150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한 것은 유로달러의 하락으로 인한 글로벌 달러의 강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발표된 미 경제 지표는 혼조세를 보이는데요. 6월 건축 허가는 예상보다 호조를 보인 반면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예상치에 부합했고요. 6월 미시간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예상치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미 경제 지표의 혼조세는 미 국채 수익률의 완만한 조정 분위기로 이어지면서 미 국채 수익률의 동향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달러 N의 경우 124엔 초반대에서 방향성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유로달러는 그리스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된 이후 미 연준과 유럽 중앙은행 사이에 통화정책적인 차이에 주목하는 모습이었고요. 유럽장에서부터 뉴욕장에 이르기까지 꾸준하게 하락하면서 1.0824달러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주말에 뉴욕 여객시장에서 달러 1개월물은 달러 N보다는 유로달러 동향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는 모습이었고요. 현물 환율로 환산해서 1,150원 40전에 뉴욕 여객시장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달러 원은 가장 최근에 상승세를 시작한 시점이 지난 7월 10일이었고요. 당시 저점인 1,127원 60전에서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지난 16일에는 장중한 때 1,150원 40전까지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달러원은 전일 대비 하락했습니다만 그 조정의 폭이 크지 않아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했고요. 오늘 서울시장에서 전 고점을 안정적으로 상향 돌파할 경우 상승 속도가 빨라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달러원은 대변수 가운데 달러 N의 영향을 더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유로달러의 경우는 지난 주말 뉴욕장에서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마무리함에 따라서 오늘 아시아장에서는 이에 대한 조정 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달러 원액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판단이고요. 반면에 달러에는 지난 주말 유럽과 뉴욕장에서 이전 상승분에 대한 조정의 시기를 충분히 보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오늘 아시아장에서 상승세를 재개할 경우 달러 원의 동반 강세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달러 N이 124.15엔 저항선을 안정적으로 상향 돌파하는지 여부가 주목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수급적으로는 국내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수입 매도가 자금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역성금 수요에 대한 경계감으로 이어지면서 달러 원액의 하방 경직성을 제공할 전망입니다. 오늘 달러 원은 1,147원에서 1,154원 사이의 거래 범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일단 1,150원대 확실하게 뚫어줄 것으로 보여주는 달러원. 여기에서 이 분위기가 고착화될 수 있는지 여부는 달러 N에 달렸다. 124.15엔 돌파를 역시 한번 잘 지켜보자라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정경팔 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7월 20일 월요일 아침 코스피가 괜찮게 출발했다가 하락 반전돼 있는 상황인데요. 자, 특징주 한번 보겠습니다. 합병 이벤트는 의외로 참 싱겁게 종료가 된 가운데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오늘 하락세는 조금 더 이어집니다. 뭐 급락하는 것 정도는 아닌데 삼성물산은 그때 제가 호가창 보니까 제일모직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뭐 종가적으로는 물산이 10% 제일모직 이렇게 7%씩 급락한 이후에 일단 오늘까지 좀 더 밀리네요. 예. 아마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네.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 제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이 되면
삼성물산은 당연히 빠지게 돼 있다는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크레디오 종목이 많이 오를 거라고 하셨는데 네. 진짜 급등했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 합병이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비율에 대한 부분의 문제점이죠. 삼성물산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제일모직이 합병된다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된다고 해서 이 기업의 시너지 효과가 안 날 것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되 모르고 있는 쪽의 얘기는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합병 비율 간에서 삼성물산 주주들의 어떤 불합리적인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이 이미 기사화됐었고 그런 부분들이 바로 엘리엇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예상대로 돼버렸다면 이것은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 결과라고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지금 구간에서 매도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미 그 악재가 드러나올 것을 알고 들고 가셨다면 이것은 오히려 더 중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은 지금 악재가 지금 어떤 이제 악재는 이제 소멸이 되어 들어가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의 부분이에요. 결과적으로 이들은 이쪽으로 관심이 쏠려 있을 때 다른 쪽의 합병을 또다시 한번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삼성 SDI하고 삼성 SDS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문제가 그리고 새로운 어떤 합병에 대한 부분들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삼성 SDS의 어떤 자회사 즉 성격을 갖고 있는 크레듀라는 종목을 좀 주목해 보자는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크레듀가 지금도 보면 굉장히 강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계속 상승 가닥을 이어나가고 있죠. 그리고 쉽게 빠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레듀 종목이 강하게 올라오서 즉 삼성물산보다도 훨씬 좋았고요. 그때 당시 5만 6천 원, 7천 원 부근에서 지금 순식간에 7만 원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는 6만 7천 원입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다른 합병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좀 참고해 보시고 그리고 실적이 받쳐주는 쪽은 아직은 삼성그룹 내에서는 크레듀라든가 S1이라는 회사 이런 두 회사가 실적이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누구나가 주목하는 쪽은 누구나가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또 쉽게 욕도 합니다. 그래서 안 좋은 기사들도 나오고요. 그런데 크레듀라든가 S1은 쉽게 그렇게 누군가 욕을 할 수 없는 쪽이죠. 모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사이 신압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삼성물산 제일모직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합병도 다 끝났고 이걸 어떻게 하나 중간에 이제 많이 올랐을 때 못 팔고 그대로 들고 계신 분들은 거의 매수가네. 네. 예. 보유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렇군요. 이제 네. 이미 그때 7만 원대 이상에서 못 파셨다면 네. 예, 그때도 분명히 6만 9천 원 이상에서는 저항대가 분명히 보인다는 얘기를 네. 한번 드렸었고 거기서 못 파셨다면 지금 이제 바닥권역까지 또 내려와 버렸어요. 그렇다면 지금 파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예. 이제 이렇게 되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돼서 더욱더 시너지를 발휘해 줄 것을 기원하고 그들의 어떤 기업을 투자를 해서 그들의 기업이 살아나가고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원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합병한 다음에 시너지로 기업 펀더멘털이 좋아져서 주가가 오를 그날을 다시 한번 기다려 볼 수밖에 없겠네요. 일단 합병 관련해서 이벤트로 주가 팔 기회는 지나갔다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조선주뷰는 두 분 모두께 여쭤보고 싶어요. 대우조선해양이 거액 손실 논란을 키웠었고 심지어 워크아웃까지 들어갈 뻔한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이게 또 얘기가 끝이 아니었고 삼성중공업이 또 이 안 좋은 바통을 이어받는 분위기 속에 오늘 또 문제 진앙지였던 대우조선해양이 수주를 했습니다. 아직 뭐 확실하게 실적이 이거다 하고 발표한 시점은 아직 아닌데 오늘 수주 소식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뿐만 아니라 조선주 더 빠집니다. 자, 조선주 얘기 아까 잠깐 해주셨는데 전략 측면에서 뭐 종목을 중심으로 얘기해 주셔도 좋겠어요. 두 분 네. 차례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대우조선해양이 3조 원대 이제 그 분식과 관련해서 네. 주가가 급락을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대우조선해양 자체가 수주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이 이제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네. 시장 자체의 신뢰를 잃어버리면서 조선주의 흐름 자체도 좋지 않은 측면에서
삼성중공업까지 추가적인 부실 여부가 드러나면서 조선주가 일찍 하락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시점에서 이 또한 수주라든지 주가의 어떤 모멘텀을 되돌릴 수 있는 흐름 자체는 이미 충격을 받았던 이 흐름 자체를 되돌릴 수 있는 정도의 메가톤급의 재료가 아닌 이상은 지금 흐름 자체는 조정 구간에서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조선주들의 흐름 자체는 업황 자체도 좋지 않은 측면에서 이와 같은 분식이 드러났던 사유는 결국은 이제 치열한 저가 수주 경쟁, 수주 경쟁에 의해서 고름을 짜내는 그런 흐름들이 드러나야 되는 측면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수주만 많이 하면 된다. 이와 같은 흐름들 가져왔기 때문에 결국 이와 같은 사태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조선주들에 대한 저가 공략은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업황이 아직 살아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수주 몇 건 한다고 해서 또 주가도 못 올라오는 그런 분위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침 뉴스 읽어준 남자 시간에 조선주를 지금 사는 것은 농업 시대로 농경 시대로 돌아가는 거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래된 얘기예요. 작년도에도 이 얘기 계속 들었는데 결국은 우리나라 조선사가 2000년대 초반 그리고 1990년대 후반 바로 유럽과 일본 쪽의 조선사들을 침해를 했죠. 저가 수주를 해서 마치 지금의 중국처럼.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의 우리나라의 모습이 예전에 유럽과 일본으로 보시면 되고요. 예. 지금 예전에 우리나라의 모습이 지금 중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침해를 하고 있는 한 그리고 그들이 빠르게 조선 업계를 지금 키워나가고 있는 한은 우리나라 조선사의 피해는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로 즉 백투더 퓨처죠.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조선업황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농경시대로 돌아가도 다시 잘 살 수 있다는 것과 똑같은 것을 의미합니다는 얘기.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라는 차원에서 작년부터 얘기 드렸는데요. 그것이 지금 계속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형국이고. 그럼 지금이라도 팔아야. 예, 저는 지금이라도 거쳐 매매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왜냐하면 업황 자체가 하루아침에 개선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네. 지금 만약에 반등이 온다고 한들 이것은 기술적 반등에 그칠 차원이고 저는 예전에도 그랬죠. 반등이 오면 기술적 반등이지 올라오는 추세적 전환은 아니다는 얘기 드렸었죠. 네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추세적 전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기술적 반등을 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펼쳐질 산업이 무궁무진한데 굳이 이 백투더 퓨처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지금 아직 일본이 엔저입니다. 그리고 유럽도 1달러 1유로 즉 페리티 시대죠. 결과적으로는 고가 수주선에서는 유럽과 일본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한국이 가격 경쟁력에서도 밀려요. 그다음에 저가 조선사 쪽에서는 오히려 중국이 지금 강하게 치고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딱 중간에 끼어서 샌드위치가 되어 있는 형국이죠. 수주를 따낸다고 한들 그것이 과연 영업이익적 측면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느냐. 네. 그런 측면을 찾아보신다면 오히려 지금 반등 영역이 온다면 그것은 분명히 매도 전략으로 잡으셔야 되고요. 지금이라도 교체 매매는 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계속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주말 강연에서도 그런 얘기를 드리니까 저번에 분명히 안 좋다고 얘기했지만 다른 여타 방송에서 조선주를 많이 추천들을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업적 부분을 이해를 못하면 주식시장은 수익 내기가 더더욱 힘든 쪽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종목이 나무라고 하면 아무리 나무가 좋다고 해도 전체적인 숲이 좀 받쳐줘야 되는 그런 업황에 대한 중요성, 조선주 이번 하락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었네요. 조선주가 아마 백투로 돌아간다면 아마 저가 수주를 안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자, LG화학 얘기해보겠습니다. 2분기 실적이 역시 좋았고 전문가들은 3분기까지 좋을 거라고 합니다. 7월 초에 급하게 좀 매물을 맞긴 했었는데 곧장 좀 반등세가 나왔었고요. LG화학 실적까지 지금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유화는 원래 실적 좋다 했었던 종목인데 2분기의 영업이익이 최근 3년치의 합보다 많을 거다. 그런 증권사 리포트도 오늘 아침에 나왔네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아침 수요 리포트 시간을 통해서 2차 전지 시장을 말씀을 드리면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별표 3개를 좀 쳐드렸습니다. 물론 석유화학 부분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성장세는 좀 지속될 것이다. 이와 같은 부분과 더불어서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 전기차 시장을 통해서 2차 전지의 어떤 성장 부분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좀 기대치에 반영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매출액은 다소 전년 동기 대비 좀 외형은 좀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이 57%나 증가하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좀 상회하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이런 부분들이 오늘 LG화학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부분의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중국 시장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일단 중국 시장이 본격적인 개화 시기는 아무래도 2017년 이후가 본격적인 개화 시장이다. 그러면 그 개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올해부터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2차 전지 분야에 관련해서 외국계 기업으로서 유일하게 LG화학이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 같은 우리 국내 기업이 유일하게 외국계 공장을 증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의 미래의 성장성 먹거리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LG화학 상당한 그 장기간의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다만 유가의 흐름과 더불어서 정제 마진과 이런 관련된 부분도 있고 2차 전지 부분만 이제 주력을 한다면 LG화학은 아주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겠지만 석유화학 부분의 어떤 성장성 하반기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우리가 좀 점진적으로 실적을 체크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LG화학의 흐름 자체는 좀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중기적 관점에서는 조금 더 추가 상승 흐름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신규 매수 자리로 괜찮은 자리. 신규 매수 관점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떠올라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조정폭이 깊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역시 이제는 종목들은 하루하루 일희일비하면서 단기 조정 이후에 또 매수해서 수익을 보고 이런 어떤 측면에서 접근하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차피 이 LG화학의 주가 자체가 오름폭을 보인다면은 직전 고점을 바로 돌파하지는 못할 것이고 이제 8만 원 정도 수준 정도에서 추가적인 수급적인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매수 관점보다는 눌림 없이 매수 관점 잡아가신다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한유화도 짧게 살펴주시죠. 네,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오늘 2분기 실적의 흐름 자체가 좀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주가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이 종목 외에도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자체가 좋은 종목들 자체가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조정 시장에서도 흐름을 좀 좋게 보이고 있는데 대한유화가 오늘 8%, 9%나 올라가면서 거의 19만 7천 원 선을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결국은 실적과 관련해서 흐름 자체가 좋다면 결국은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결국은 기대치, 우려감들이 결국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측면이다 보니까 대한유화 자체도 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는가. 하지만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이미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그죠? 올해 1월 달에 한 6만 원, 7만 원 정도 수준에서부터 시작해서 6월 달 고점 22만 9천 원까지 아주 장기적인 그 상승 흐름을 보였던 그런 종목입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실적 자체가 일단 확인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실적 자체가 나빠서 주가가 올라간 것은 아니고 시장의 흐름 속에서 단기 조정 이후에 6월 저점 그리고 7월 저점을 확인하고 오름폭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보기에는 좀 상승 흐름을 보인다 하더라도 21만 원 선 그리고 또 22만 원 선 정도 선에서 단기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만에 하나 좀 단기적인 그 6월 달 고점에서 손실 좀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시는 전략 자체가 좋겠고요. 신규적인 매수 관점 자체는 좀 짧게 스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관점 정도는 괜찮아 보이는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대한유화는 단기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LG화학은 중장기로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코스피가 하락 반전돼 있는 가운데 오늘 이 시각 현재 업종 하락률 1위는 바로 건설 업종이 되겠습니다. 시장이 0.1% 빠진 데 반해서 건설 업종 평균 1.7%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역시 대형주 가운데 현대건설, GS건설 3-4% 정도씩 급락합니다. 혹시 조선주에서 비롯된 2분기 실적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예, 일단은 대형주 쪽에서는 실적 우려가 지금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네. 실적이 안 좋아지고 뻔히 알고 있습니다. 왜? 왜냐하면 또 이란 핵협상 타결되니까 우와 건설주가 수주가 된대 이랬단 말이죠. 예, 그랬는데 이제 그 기대감은 이제 수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어찌됐든 그것은 기대감이죠. 네네. 드러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에다가 이란이 새로운 먹거리 시장이 되지 않겠느냐도 역시 기대감입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실적으로 받쳐주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우리가 주가라는 걸요, 제 손모양을 잘 한번 봐주세요. 주가라는 것은 기대감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대감이
뭐가 뒤따라와 줘야 되느냐 하면 실적이 뒤따라와 주면 이것은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조정 선상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여기서 지지대가 형성이 되죠. 네. 그러면서 또다시 그 실적과 더불어서 또 다른 기대감이 부과가 되면서 2차 상승이 가능해지고 3차 상승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실적이 아직 명확하게 받쳐주지를 않고 있다는 점이 첫 번째 문제고요. 메르스 사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런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국내 경기가 좀 침체되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 뻔히 보셨습니다. 길거리에 사람이 없어지고요.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또 한 번 유럽의 어떤 사태도 있었죠. 그런 그리스 여파, 그 다음에 메르스 사태, 이런 사태들이 지금 당연히 지금 지나온 실적들은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실적 우려에 대한 거품들이 그러니까 기대감에 대한 거품들이 실적 우려로 현실로 빠지게 돼 있는 상황이고 네. 이미 이 현실 과정은 겪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주 지금 위에서 또 못 파셨다면 지금 또 들고 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썸머랠리에 대한 기대감 또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또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에 대해서 지금 증여세 일부를 또 면제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법안들에 대한 얘기들, 경기 부양에 대한 얘기들, 건설 경기 부양에 대한 얘기들 또 정부 측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굳이 저점대에서 팔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노라는 대답이죠. 방망이는 짧게 잡고 가시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방망이 짧게 잡고 가서 못 팔았어요. 방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 상황에서 방망이 버릴 필요 없다는 얘기죠. 방망이 다시 자랍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들고 가시는 전략이 맞고 지금은 오히려 시장이 안도랠리 쪽으로 갈 것이다. 즉 썸머랠리에 대한 부분들, 안도랠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급등세가 나올 수 있는 것도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측면을 본다면 지금은 함부로 팔아야 될 시기는 아니고 들고 가야 될 시기입니다. 그러나 너무 좋지 못한 업종은 쳐다보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뭐 저가 수주 계속했던 조선 쪽은 쳐다보지 마시라는 얘기지. 지금 이미 바닥권 영역에서 놀고 있는 즉 건설주까지 방망이를 꺼내낼 필요는 없다. 요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과 조선은 다르다. 조선은 일단 매도하거나 종목 교체, 건설주는 들고 가자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게임주 한번 보죠. 아까 잠깐 NC소프트 얘기해 주셨으니까 김태현 멘토님께 여쭤볼 텐데 NC소프트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특별히 올해 하반기는 상당히 좋다는 분석 속에 기관의 엄청난 사랑을 받으면서 오늘도 밑거리는 좀 지금 동반돼 있지만 급등을 한번 했고요. 액토드 소프트는 지난주에 한번 상한가를 쳤던 이 종목이 지난주 금요일 한 번 쉬고 오늘 또 한 10% 가까운 급등을 2차적으로 이뤄내네요. 게임주의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게임주들의 흐름 자체는 지난주부터 NC소프트를 중심으로 해서 네. 매기가 쏠렸던 그 지금 측면인데요. 공교롭게도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한풀 꺾이면서 오갈 데 없는 이제 업종의 주도주를 찾기를 이제 분주하게 움직였는데 그 부분이 첫 번째 스타트가 게임주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물론 게임주 이외에도 최근 이제 주택 경기 활성화와 더불어서 페인트 관련주들 또 이제 시멘트 관련주들 이런 업종들도 상당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일단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 자체가 좋으면서 25만 원 선을 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보여주면서 현재가는 다소 조금 고점 대비 밀려서 5,500원 플러스된 2.3% 상승을 보이면서 24만 3천 원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NC소프트를 제외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액토즈 소프트가 이제 9% 그리고 SK컴즈도 7% 위메이드 웹젠 모든 이제 게임주들의 흐름 자체가 좋은데요. 일단 게임주들은 하반기에 조금 더 실적 자체에 대해서는 좀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치가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만큼 이제 실적이 좋지 못한 종목들은 조선주나 또는 이제 자동차 관련주 또 IT 섹터 가운데 이제 LG전자, 삼성전자 이런 예전에 어떤 주도적인 업종에 어떤 종목들이 좀 많이 밀렸던 그런 측면 대비 결국은 주가의 흐름은 실적만이 결국 주가에 플러스되는 즉 비례적인 흐름으로 이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게임주들의 흐름 자체는 여기서 단기적인 흐름에서 꺾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조정 시에는 저가 매수 관점도 충분히 가담해봐야 될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추가적인 이익 상향의 흐름에서 좀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라고요. 너무 많이 떠올라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부담스럽다면 오히려 뭐 네오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웹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저가 조정 시 저점 매수 관점에 가담해 보신다면 단기적인 수익 관점에서의 수익
수익 자체는 충분히 걷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웹젠도 오늘 4% 정도 급등하긴 하네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게임즈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한샘의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면서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 한샘 주가가 이제 아주 처음 보는 주가 31만 원대까지 오늘 장 초반 31만 6,5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한샘을 얘기하는 데 있어 우리가 또 건자재 얘기를 살짝 안 할 수 없는데 현재 노르페인트와 성식량을 엄청난 수익을 내주신 또 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자재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사실은 고평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잘만 가요. 어떻게 보면 건설주보다 훨씬 더 가벼운 상황에서 가고 있어요. 예. 이 건자재가 잘 가고 있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편적인 요인보다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네.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 중동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러시아라든가 인도 이런 쪽, 그리고 중국 쪽까지 전부 이제 집을 이제 어떤 주거의 개념이 아니라 공간의 개념, 즉 디자인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죠. 이제는 집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것을 잘 꾸미는 부분에 대해서 맞아요. 많이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어떤 여권 신장과 더불어서 이 부분은 더더욱 나타나고 있다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현대에서도 새로운 아이들 가구가 나오면서 폭풍적인 인기를 네. 좀 끌고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보신다면 자 이제 리모델링 그리고 새로운 어떤 디자인적인 영역에서의 어떤 2차 상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샘이라든가 그리고 리모델링 관련주들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점도 결국은 그런 측면에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분양 시장이 뜨거워지고는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모든 제품들은 새롭게 바뀌어 나가죠. 새로운 제품에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보면 내가 집을 당장 옮기기는 어렵다면 그와 비슷한 집 분위기를 꾸며 나가고 싶은 것이 보통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런 시장들이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걸 따라가기는 또 무리입니다. 추격 매수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추격 매수하지는 마세요. 충분히 이렇게 또 성장할 시장이 또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 리바트 같은 경우에 제가 만 원대 얘기를 드렸었고요. 거기서 뭐 전 프로그램이죠. 주식 승천이나 막상막하 투매셔에도 분명히 들고 나왔었던. 그러니까 보유자 영역이 어찌됐든 한샘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꼭 좀 참고해 보신다면 앞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새로운 미래 영역을 보시라는 얘기지 지금 이걸 따라가시는 얘기는 아닙니다. 보유자들은 추세적으로 강한 만큼 더 들고 가셔야 되겠죠. 익절가를 잘 잡고 넘어가신다면 이것의 추가적인 상승, 오버슈팅 부분까지도 충분히 수익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6월 첫날 노르페인트를 추천해 주신 우리 김태환 멘토님이 함께하고 계신데 100% 이상 수익이 났거든요. 성신양회도 있었고. 네. 이따가 이제 11시 시간에 한번 AS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건자재주 한 코멘트 부탁드려요. 사실 신규로 매수하기는 조금 사실은 부담스럽지 않느냐라는 얘기 나왔는데요. 네, 아직 건자재 관련주들, 물론 이제 페인트 관련주들, 뭐 시멘트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탑5 시간을 통해서 좀 AS 전략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시간을 좀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전략을 측면을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모델링 관련주 같은 경우는 제가 애초에 5월 18일 날 탑5를 시작을 하면서 네네. 국부 디자인과 관련된 종목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맞아요. 국부 디자인도 최근 지난주 주말에 신고가를 보이면서 급등을 했던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건자재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습니다. 다만 국부 디자인 같은 경우는 주택용보다는 상업용 쪽에 주력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물론 시멘트 관련주나 또는 페인트 관련주들도 업황과 더불어서 실제 개수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측면인데 제가 보기에는 국부 디자인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도 조정 시에는 저가 매수 관점 유지를 해 가셔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큰 수익을 국부 디자인 같은 경우는 드리진 못했지만 충분히 이 종목도 20% 이상의 수익을 안겨다 드렸던 그런 종목이니까 국부 디자인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고 노르페인트를 유시한 시멘트 관련주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11시에 오늘 다시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인 매매 전략, 과연 매수 관점인지 또 매도 관점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태풍이 오면 수혜를 볼 수 있는 폐기물 업체 인선 ENT도 6월 중순에 추천하셔서 현재 수익이 30% 이상 난 상황인데 지금 하반기에 어떤 종목을 고르면 좋을지 오늘 종목 AS를 통해서 한번 하반기 종목까지 추천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김태현 멘토님이 끌고 가실 11시에 증시 탑5 시간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평균 수익률 정확히는 44%, 살을 약간 붙여서 50%에 지금 달하는 그런 멘토님이세요. 자, 김태환 멘토님의 얘기 한번 들어봤었는데요. 지금 현재 LG전자가 4만 원을 겨우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종목들이 워낙 많아서 한번 거래소 쪽에 지금 찾아보니까 거래소 쪽에서만 52주 신저가가 현대위아, 대우인터, LG디스플레이, LG전자, 포스코 현대제철, 현대미포, 두산인프라코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들 종목은 상당히 개인들이 많이 매매하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대형주 분위기가 이렇다는 거죠. 2분기 실적 시즌 동안 더하면 더할 것 같거든요. 전략 주시죠. 일단 LG전자라든가 뭐 이 중에서도 두산인프라코는 크게 지금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적적인 측면이. 그럼에도 네네. 불구하고 이렇게 빠지고 있다는 이유는, 그리고 너무 사실 언더슈팅이에요. 이렇게 빠지고 있던 이유는 수익률이 급격히 떨어지니까 이제 이걸 버리고 다른 쪽에서 어떤 수익을 제고해 보겠다는 차원이지. 즉 그러니까 교체 매매적 차원에서의 매도라고 받아들이셔야 되고 지금 구간은 분명하게 언더슈팅은 맞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자 이게 들고 있어봤자 이 좋은 장에서 수익률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내고 차라리 교체 매매를 통해서 수익률을 높여보자 라는 차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쉽게 교체를 한다고 해서 수익이 나느냐에 대한 질문을 또 한번 거기서 추가적으로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LG전자가 좋지 못하다 얘기는 수도 없이 드렸습니다. 그 전년도에도 드렸고요.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에서 치고 올라오고 샤오미 화웨이가 치고 올라오고 선진 쪽에서는 삼성전자 애플이 누르고 있다. 그러면 LG전자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다. 앞으로 스마트폰 시장을 선점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더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UHD TV 시장이라는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조금 축소되고 경기 둔화에 의해서 부진한 만큼 이것은 좋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끌고 오셔놓고 이제 와서 던진다. 저는 사실 좀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고 절정 구간, 즉 매도 절정 구간까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그렇다고 업황이 바로 개선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구간은 이제 완전한 바닥권 영역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바닥권 영역에서의 추가적인 하락은 결국은 교체 매매적 성격이라고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에서의 투매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그러면 하겠습니다. 종합해 보면요, 뭐 사실 철강 섹터, 뭐 조선, 그리고 IT, 뭐 자동차 이런 쪽에서 지금 그렇죠. 신저가가 나고 있는데 조선주 빼고는 웬만하면 들고 가자 쪽이세요? 예, 너무 신저가에서 지금 오버슈팅이다. 네. 언더슈팅이라고. 의미가 없다. 예, 의미 없는 투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멘토님은요? 네. 대형주 실적 시즌에 지금 신저가 나고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실질적으로 이제 최근에,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들어가서, 네. 손실률이 한 10% 미만 정도라면, 네. 과감하게 좀 자르고 나오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네. 이미 강연에도 가보면은 좀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 아는 주식만 매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망하겠어. 네, 하시면서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들고 설마 이 주식을 매수해서 망하겠느냐. 네. 근데 지금 망할 정도까지 좀 주가가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손실률 자체가 여기서 뭐 30% 이상 이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던지시는 측면 자체는 바람직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미 매도 시점 자체를 놓쳐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을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오히려 마음속에 가지시면서 네네. 좀 심리적 안정을 갖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주가 자체가 올라갔을 때 여기서 또 무작정 또 물타기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른 종목군들 쪽으로 일부 매매를 하시면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그동안 하락하는 구간 속에서도 많이 기다려 오셨는데 올라가는 측면까지도 좀 기다리시는 그런 여유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짧게 들어가신 분들은 과감하게 매도 전략 세워드리고 30% 이상 또 그 이상의 손실률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는 매도보다는 좀 더 긴 호흡으로 좀 갖고 가시면 분명히 지금 가격대보다는 좀 더 밀리더라도 결과론적으로는 손실률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두 분하고 이제 슬슬 인사를 해야 되는데 혹시 못다 하신 중요한 얘기가 있다면 잠깐 덧붙여 주시면서 이번 주말 강연회에도 소개해 주세요. 예. 제가 늘 드렸던 얘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시장은요, 지금 향후 한 2년간 크게 우려가 섞일 만한 일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빅 이벤트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차차 이제 시장을 즐겨 나가야 될 때다. 즉 대세 상승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때라는 얘기 드리겠고요. 미래 쪽에 담고 있으면 절대 손해볼 일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수익을 말하던 시간에 강조했던 QSI도 지금 급등세가 나오고 있고 현대페인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급등세가 나오고 있죠. 그런 미래 시장 그쪽은 전혀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바가 없다. 앞으로 미래 쪽만 좀 보시라는 얘기 꼭 좀 강조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말에 제가 대구에서 또 강연회를 합니다. 대구 상공회의소인데요. 토요일 날 오후 2시입니다. 상공회의소에서 강연회를 진행을 하고 주제는요. 확신 투자에 대한 얘기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가비 무료고 문의 전화 1577-7451번입니다. 네, 원래 두 분에서 팀인데 이번엔 각각 하시나 봐요. 예. 그럼 김태현 멘토님은 언제 어디로 가서 강연을 하시나요? 네, 저는 이제 이번 주 일요일 날 NH투자증권 목동 지점입니다. 시간은 2시고요. 목동 지점 오목교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5호선. 그래서 문의 전화는 1577-7451 하셔서 충분히 필요한 부분들 상의하셔가지고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가 이 어떤 정치 와이드 출발 2부 시간에 우리가 지금 다뤘던 종목들 가운데 결국 인소프트나 대한융화나 한샘이나 결국은 실적이 좋은 종목군 같은 경우는 조정 시에도 분명히 수익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난주 월요일날 제가 낙폭 과대된 종목 탑5 시간에서는 이제 모베이스 같은 종목도 소개해드렸고 이라이콤도 마찬가지고 디스플레이텍, 프로텍 이런 종목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모베이스 같은 경우는 분명히 25% 가까이 수익을 안겨다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따라서 낙폭 과대된 저평가 종목부터 시작해서 업종 대표적인 실적 관련 호전주 이런 종목들 위주로 계속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지 단순한 수급에서 겁당하는 종목들을 쫓아 사는 계속 그런 내동매매하는 전략 자체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수익보다는 손실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적의 중요성 오늘 또 두 분을 통해서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네요. 두 분의 강연회가 각각 이번 주말 2시 토요일에 대구와 서울에서 있을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예병군 멘토 김태환 멘토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은 2070선 초반 정도에 머물고 있어요. 70을 지지하려 하는 움직임인데 일단 개인의 매수만 거래소에서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사의 전략 한 대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최희승 차장님의 의견부터 보죠. 서서히 거치는 구름, 숲보다는 나무를 보고 대응하자. 이제 종목에 대해서 조금 집중도를 높이자 그런 얘기시겠죠. 정영훈 과장님의 의견은요. 대형주가 실적 우려 때문에 조금 휘청이고 있는데 때문에 시장도 일시적으로 박스권에 조금 더 머물 공산이 커졌다라고 하셨습니다. 김영겸 팀장님의 의견은요. 중소형주는 좀 많이 올랐으면 현금화시키고 증권주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셨습니다. 김영겸 팀장님은 대형주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시고요. 끝으로 안상현 대리의 의견 볼까요? 2분기 실적 시즌에는 확실히 실적이 되는 종목 위주로 대응이 맞다라시면서 주식 반, 현금 반, 포트폴리오 비율 얘기도 끝으로 해주셨네요. 저희가 오늘 얘기 가장 많이 했던 부분을 미리 메모를 통해서 띄워주셨던 분 전화 연결해서 상세한 전략 역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프람 금융센터로 가보죠. 정영훈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형주 가운데 실적 시즌에 이제 막 접어들려는 찰나 신저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선주는 일부 손실이 많지 않다면 매도가 차라리 낫다 의견까지 나와 있는 상황인데 관련한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최근에 이제 그리스와 이제 중국발 해외 불확실성이 좀 완화가 되면서 좀 시장이 계속 좀 안정화 기조에 좀 들어서는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2분기 이제 어닝 시즌에 좀 진입을 하면서 재차 좀 2분기 이제 실적에 좀 이제 시장에 좀 관심이 좀 쏠리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대형주 같은 경우에 지금 삼성전자가 이미 이제 잠정 실적 발표를 좀 했고, 삼성전자가 좀 실적이 좀 시장의 기대치를 좀 하회하는 6조 원대의 실적을 좀 기록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이제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은 좀 낮아진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 더불어서 지금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 이제 대우주 선발 이제 어닝 쇼크가 지금 이제 시장을 좀 덮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우조선이 지금 2분기 한 2조 원대의 그 순손실을 좀 기록할 것으로 그렇게 좀 전망이 되면서 이 대우조선을 비롯해서 조선주들의 좀 그 어닝 쇼크가 역시 시장에는 다 좀 우려감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포스코를 비롯해서 뭐 자동차, 뭐 현대차 비롯해서 뭐 조선주까지 계속해서 실적 우려감, 대형주 실적 우려감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좀 박스권 장세가 좀 연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지금 가장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지금 PR 한 10배 미만의 지금 저평가 대형주 중심으로 뭐 저평가 지금 뭐 자동차라든지 뭐 화학이라든지 정유주라든지 대표적으로 뭐 차화정 쪽으로 좀 비중을 좀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뭐 저평가된 대형 그 수출주 쪽으로 외국인들이 좀 주목한다는 점에 우리가 좀 한번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원달러 환율도 계속해서 좀 안정화 기조로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러한 관점에서 좀 주목하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자재, 뭐 게임, 헬스케어 등 쪽으로 역시나 시장에서 관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중소형주들은 이들 섹터 중심으로 좀 모멘텀 플레이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당초 얘기하셨었던 중소형주 가운데 건자재 그리고 특별히 오늘 게임은 NC소프트를 필두로 해서 상당히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말씀해 주셨던 외국인들의 어떤 매매를 기초로 해봤을 때 자동차 그리고 화학과 정유도 상당히 좋다라고 해주셨습니다. 현 시점에서 상당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대형주 가운데 굳이 한 섹터 그나마 괜찮은 쪽을 딱 하나만 골라달라고 제가 질문 드린다면 어느 쪽을 얘기하시겠어요? 네, 우선 뭐 요즘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자동차, 대표적으로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역사적 뭐 밸류에이션 뭐 하단 부분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뭐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뭐 현대차 비롯해서 뭐 포스코라든지 뭐 철강을 비롯해서 뭐 조선, 뭐 화학, 뭐 정유 대표적인 뭐 좀 수출 대형주들이 지금 굉장히 좀 밸류에이션이 좀 매력적인 좀 구간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모멘텀은 좀 부재하더라도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외국인들도 오히려 지금 최근에 주가 하락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외국인 포지션이 최근에 뭐 시장에서 굉장히 좀 핫한 트렌드인 뭐 건자재라든지 뭐 이런 게임 뭐 헬스케어 뭐 이쪽에서는 계속해서 좀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비중을 줄이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많이 올랐지 않느냐 건자재 또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일단 자동차 섹터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저가로 계속해서 주가가 깔아앉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고 있다는 점 상당히 좋게 보셨습니다. 정말 절대 저평가 구간이죠. 자동차 주목하자 얘기 오늘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었네요. 메리츠 종금증권 프라임 금융센터 정영훈 과장님 전략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신의 면세점 모멘텀도 있고 또 이제 막 여행 갈 만한 그런 휴가철이잖아요. 그래서인지 하나투어 주가가 현재 20% 넘게 급등하는 게 눈에 띄는 것 같고요. 현대 페인트 주가도요. 오늘 12% 정도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 페인트는 샘플러스 우리 예병훈 멘토님이 신의 면세점 선정 관련해 가장 숨은 수혜주로서 진주 종목으로서 얘기해 주신 바 있는데 오늘 드디어 급등세가 나옵니다. 이번에 선물시장 분위기 한번 전략까지 세워서 들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장 좀 들어 올렸다가 쑥 빼고 끝이 났는데 오늘 아침 조금 조용한 것 같네요. 네. 일단 오늘 수급부터 좀 말씀드리고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개인 현물 463억 순매수 중이고 외국인 359억 순매도 중입니다. 기관 90억 순매도 중이고 선물 수급 살펴보면 개인 489계약 순매도, 외국인 330계약 순매수, 기관 101계약 순매도 중입니다. 옵션 물량 살펴보면 개인 콜옵션 1999계약 순매수, 풋옵션 2976계약 순매수, 외국인 콜옵션 1495계약 순매수, 풋옵션 1015계약 순매도 중입니다. 기관 콜옵션 2824계약 순매도, 풋옵션 1976계약 순매도 중인데 일단 지금 수급적인 모습을 보면 전반적으로 모든 거래 주체들이 다 지금 수급적으로 좀 약하게 홍조세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저번 주 시장은 중국 시장의 반등과 함께 국내 시장도 좀 같이 상승해준 모습을 보여주며 선물 시장과 주식 시장 모두 좀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던 한 주였는데 저번 주 목요일에는 중국 시장보다 좀 더 상승이 센 모습을 보여주면서 끌어올리면서 좀 마감한 이후에 금요일에는 시가를 좀 띄워놓고 중국 시장보다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며 일봉상 5일 이동평균상 지지자리까지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시장은 일본 시장이 좀 휴장이기 때문에 10시 반까지는 좀 혼조세가 예상되고 현재 수급적으로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전 시장은 좀 어지러운 혼조세 모습을 보여준 이후 한 번에 좀 하락 시세가 좀 나와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첫 거래는 시가인 249.80 위에서 지금 현재 250.300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올라왔을 때 한번 매도를 잡아보는 게 좀 좋아 보이고 오전 첫 매도 시세를 10시 반 전까지 좀 수익으로 취하고 나오시는 전략을 사용하시면 되겠고 이후에는 변동 모습을 살펴보신 이후에 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250 지금 막 회복한 상황에서 10시 한 반 정도까지는 매도로 임해보는 게 아마 수익이 나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일단 일본 시장이 바다의 날로 휴장한 가운데 오늘 오전장 조금은 혼조세가 진행이 되고 있네요. 지금까지 샘플러스 손석비 멘토의 선물시장 전략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11시부터 시작되는 증시 탑5 시간에는요, 조금 전 함께 해주셨던 우리 샘플러스 김태현 멘토님이 나와주실 겁니다. 성신양회로 100% 이상의 수익, 그리고 노르페인트로 100% 이상 수익 났고요. 성신양회로도 만만치 않은 수익을 내셨던 분인데, 평균 수익률이 44%에 달하는 분입니다. 건자재주 많이 올랐다고 다들 조금 위험하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신규로 매수할 종목이 있다라시는 분이니까요. 오늘 AS 특집에 혹시 신규 매수 종목이 나올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출발 증시 와이드는 마치겠고요. 저는 11시 증시 탑5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